일주일 동안 우리 연극 연습한 게 소수고가 되지 않게 잘 하고. 근데 오늘 연극 수업만 하는 게 아니야. 연극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극을 하는 이유는 역사적인 내용을 더 잘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연극으로 준비한 그 시기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그 연극에서 드러난 내용 이외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오늘 요거 공부하고 나면 이제 그거는 다시 차곡차곡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전 시간까지 공부했던 거야. 한번 정리해 볼게. 선생님, 너희들 음악 시간 갔다 오는 사이에 칠판에서 지도를 하나 예쁘게 그려놨어요. 잘 그렸지? 아, 지우라던데. 응? 그거 지우라고. 빨리 지워야. 이거 이러던데요? 시대입니다. 신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기억나지? 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막 경쟁을 하다가 이쪽에 있는 당나라하고 힘을 합쳐서 고구려 백제를 차례대로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통일된 신라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지? 그래서 신라 원래 이쪽 여기 신라의 수도인 금성 주변에 이만큼 있던 신라가 영토가 이만큼 넓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통일에는 문제점이 있었어. 어떤 문제점이 있었지? 백제도 멸망시켰지만 고구려도 멸망시켰는데 고구려의 옛날 땅인데 이 지역은 하나도 차지하지 못했어. 당나라한테 그대로 내줬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고구려의 옛날 백성 중에 한 명인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고구려 백성들과 그 지역에 살던 다른 민족들을 이끌고 발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이 발해라는 나라가 이쪽에서 출발해서 점점 세력을 넓혀서 옛 고구려 땅을 거의 다 회복해서 우리나라 이 옛날 고구려 땅에 발해라는 큰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라는 나라가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야. 발해와 신라의 영토는 이 정도에서 경계선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세월이 평화롭게 세월이 한 200년 정도 흐르고 각 지방에는 뭐가 등장했다고 그랬지? 이 신라의 왕들은 서로 왕과 귀족들이 서로 왕되기 위해서 막 치열하게 자기들끼리 죽이고 죽고 죽이고 이러는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백성들은 혼란스러워지고 각 지방에서 힘이 센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죠? 호족들이 각 지방에서 수도 없이 수십 수백의 호족들이 등장을 합니다.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호족 첫 번째로 이쪽 지역에 견훤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이쪽 지방에는 인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신라 영토가 통일되어 있던 신라 영토가 통일하기 이전의 원래 요만한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고요. 이 견훤이라는 사람이 이쪽 지역에 나라를 세웁니다. 옛날 백제 땅에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뒤에 생긴 백제다. 후백제라는 나라를 세워요. 기억나죠? 네. 자, 그 다음에 요 나머지 이쪽은 옛날 고구려 영토다 그래서 후고구려라는 나라가 생깁니다. 요까지 기억나죠? 통일된 신라라는 나라가 다시 세 개의 나라로 쪼개졌어요. 이 시대를 후삼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궁에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지? 이 궁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막 신하들 죽이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하들의 인심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왕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 자리를 누가 왕위로 대신 왕위에 올랐을까요? 왕건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왕이 되고요. 나라 이름은 간단하게 뭘로 바꿨죠? 고려가 됩니다. 이게 몇 년도냐면 918년도야. 918년도에.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라 이름 써놔야지. 신라와 후백제와 고려가 다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사이. 사실은 신라는 아무런 힘이 없었고 고려와 후백제만의 경쟁이었다고 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얘네들이 치열하게 막 싸우고 있는 이런 와중에 이 북쪽 지방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엄청나게 큰 영토 이 당나라, 옛날에 신라하고 힘을 합쳐서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켰던 그 당나라 멸망하고 말았어. 그리고 이쪽에는 수많은 세력들이 우리처럼 수많은 호족들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치열하게 막 경쟁하고 서로 막
나라가 수십 개가 생겨요. 자, 그 다음에 이 거란은 바레를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더니 결국에는 바레가 멸망하고 바레가 완전히 멸망해요. 그래서 거란이 이쪽까지 이만큼 차지하게 돼요. 거란이 이게 몇 년도냐면 아까 918년이라고 했죠? 얼마 차이가 나요? 926년. 그거 8년 동안 지났을 때 바레는 나라가 없어집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거란이 옛날 바레 영토 이만큼 있던데 다 차지했지만 다 차지한 건 아니었어. 바레 이쪽 지역은 거란이 차지했지만 우리나라 북쪽에 이쪽 지역 있죠? 여기도 옛날 바레 땅이었죠? 이쪽 땅에는 바레 땅이었지만 여진족이라는 부족들이 그냥 군데군데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쪽 땅까지는 거란이 아직 못 들어왔어. 이쪽에는 그래서 그냥 여진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여럿이 모여가지고 흩어져서 살고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주인 없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됐죠? 어떤 특정한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진이라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세월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저기서 9년이 지나면 935년이 되면 신라가 도저히 안 되겠다. 왕건한테 항복하자. 고려에 신라가 합쳐져 버립니다. 그리고 1년이 한 번 더 지나면 936년이 되면 후백제가 고려하고 마지막 전투를 벌여서 패배하고 맙니다. 후백제도 없어지고요. 우리나라는 다시 고려라는 하나의 나라로 통일이 됐어요. 됐지? 자, 그러고 있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거란하고 고려는 뭐 특별하게 사이가 나쁘거나 좋거나 그러지 않았어. 그냥 그런저런 사이였어. 근데 바레가 멸망을 하고 어수선한 와중에 이런 일이 발생해요. 고려라는 나라가 생기고 있는 힘이 점점 강해지니까 이쪽에 막 흩어져야 했던 옛날 바레 백성들 있죠? 그 바레 백성들이 우리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바레 백성들이 고려로 막 내려와. 우리 고려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심지어 고려의 옛날 왕자님도 같이 내려와. 바레 막 공부 많이 한 학자들, 신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거 없이 정말 많은 고려 백성, 아니 바레 백성들이 고려에서 살게 해달라고 내려옵니다. 그 힘을 얻어서 고려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고려 왕건을 영토를 확장합니다. 요 정도였죠? 영토를 확장해서 고려 땅이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여기까지 늘어나요. 요만큼 늘렸어. 영토도 좀 확장하고. 왜냐면 이쪽은 어차피 주인도 별로 없는 땅이었어 지금 현재. 거라는 여기에 있고. 자, 요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럴 때 요 바다 건너 옛날 당나라였던 이곳에는 송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생겼고요. 이 송이라는 나라는 고려하고 아주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 사이에는 거란과 여진 이런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육지로 이렇게 가서 교류를 한 게 아니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바다로 이렇게 교류를 아주 활발하게 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고려에 아주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이쪽 옛날 바레를 멸망시켰던 거란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 학습 주제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재밌는 이미지 하나 주면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거란이 고려에 침입을 하게 되고요. 이 거란이 침입했을 때 우리가 이런 침입을 어떻게 당했고 또 이런 침입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알아볼 텐데 이때 아주 강력하게 활약했던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연극 준비를 하면서 많이 알았겠지만 누구? 첫 번째 서희, 두 번째 강강찬 장군. 이 두 분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 중심으로 해서 거란이 침입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간지 그런 과정들을 한번 알아볼 거야. 네. 됐죠? 네. 그럼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준비했던 역사 연극을 해볼 거고, 그래 역사 연극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역사 연극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내용 교과서 살펴보면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연극 지금 바로 장면 준비 들어가세요. 자, 사신다. 레디, 액션. 고려 태조 25년 942년에 거란은 고려와 친선을 맺으려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우리 거란의 요나라는 고려와 친선을 맺고 교류하고 싶소. 오, 고려에는 먹을 게 좀 많아 보이는구만. 무슨 소리? 고구려의 후손인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족과 친선을 맺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거란이 보낸 사신들을 모두 섬으로 입에보내라. 이거 놓으십시오. 낙타 50마리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낙타들은 왕복의 아래 묶어 두어 굶어 죽게 하라. 네, 알겠습니다. 내가 맛있어 줄 테니 이리 오너라. 맛있는 거는 산에 있다. 산에 가봐라. 미역에 묶었는지. 또 뭐라? 그게 아닌데. 아이 배고파. 태조 왕건은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라 하여 사신들을 섬으로 요배하고 낙타는 굶겨 죽여 외교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거란이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입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고려의 성종과 관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란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 이미 여러 국경의 성들이 공격당하여 함락당하였다는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거란의 80만 대군은 물치기는 어렵습니다. 거란이 요구하는 대로 딱을 떼어주고 항복하는 게 좋겠습니다. 안 됩니다. 어찌 싸우고지도 않고 항복을 한단 말입니까? 서희, 그렇다면 거란을 어떻게 물리친다는 말이오? 거란이 이번에 고려를 침입한 것은 다른 속셈이 있어서일 겁니다. 거란의 목표는 송나라입니다. 송나라를 견제하는 것이지 고려와 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소? 거란은 송을 치기 전에 고려와의 관계를 안전시켜야 하니 고려와 싸움보다 대화를 더 원할 것입니다. 제가 가서 단판 짓고 오겠습니다. 잘 다녀오시오. 거란의 장수 소선영은 나와 고려의 서열 협상을 좀 합시다. 뭐라? 고려의 관리가 나와 협상을 하겠다고? 우리의 목적은 송나라를 공격하는 것이니 고려와 싸우지 않고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군. 좋소, 들어오시오. 도대체 거란은 왜 고려 땅에 침입하는가? 고려 땅이라는 고구려는 신라 땅에서 나왔다. 고려는 거란의 것인데 어찌 고려가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 땅을 내놔라. 옳소. 고구려 땅은 거란의 땅이요. 또 고려는 거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도 어찌하여 바다 건너 송나라하고만 교류를 하는가? 옳소. 지금 송나라와 편먹고 거란만 왕따시키려는 것이 아니요? 지금이라도 전쟁을 하지 않고 사신을 보낸다면 전쟁을 하지 않고 물러가겠다. 무슨 소리인가? 고려는 고구려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름도 고려라고 하였는데 오히려 거란 당신들이 고구려 땅에 있으니 우리 땅을 내놔라. 그건 그렇고 그런데 고려는 왜 가까이 있는 우리는 맨날 하나하고만 교류를 하는가? 여진족이 있기 때문이다. 압록강 쪽에 있는 여진족을 쫓아내고 길이 열리면 거란과 교류를 하겠다. 그럼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여진족을 몰아내고 고려 땅은 돌려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친하게 지내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시오. 그렇게 하겠어. 서희의 활약으로 거란의 침입을 막아내고 오히려 강동 육주 지역까지 되찾게 된 고려. 그러나 거란과 친하게 지내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에 거란은 두 번째 침입을 해오게 됩니다.
거란이 두 번째 침입을 해왔을 때 큰 활약으로 고려를 지켜낸 것은 양규 장군이었습니다. 양규 장군은 거란의 왕인 성종이 침입했을 때 소수 병력을 이끌고 각지에서 거란을 격파하며 잡혀가던 고려 백성들을 구해낸 명장입니다. 장군님은 뭐였지? 시집가도 저를 보아주고 한 방에 그는 보내버렸죠. 정말 자신의 양군님일 수 있다면 연합을 어떻게 바빠야지. 양군 장군과 함께라면 거란의 왕따위 무섭지 않아. 만세. 개경을 점령한 후 후퇴하는 거란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잡혀가던 고려 백성들을 구하던 양규는 거란의 왕 성종의 군대를 만나 장렬하게 전사하고 갑니다. 말도 안 돼. 제가 똑똑이었습니다. 하자는 마다가 없으니 그랬던 장군님의 모습. 7번의 대전투 속에서 눈물나게 토토에 펴고 싶은 장군님의 모습 잊지 못할 거예요. 남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 양규 장군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장군님은 저 사악한 거란 놈들을 잇 잡으러 가던 3만 하실 분입니다. 지난 두 번째 침입 이후 거란은 고려에게 강동 6주 땅을 돌려줄 것과 고려 왕이 거란 왕을 만나러 오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를 모두 거절하자 거란은 세 번째 침입을 해왔으나 강광창 장군의 활약으로 거란을 또다시 물리쳤습니다. 강갑천 장군님이 이겼대. 와, 우리 강가타 장군님이 있겠네. 아니 그럼 강감찬이 누구요? 강감찬 감자 먹고 싶대. 아니 저는 진짜 바보냐? 어떻게 강가타 장군님을 모른다 말이야? 이해하게 우리끼리만 말하니까 모르는 것을 내가 다 알려줬어요. 내 얼마 전에 흥화진에서 죽다 살아나오지 않았나? 그게 다 강감찬님의 환상적인 전략 때문일세. 흥하지. 그래 마치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님의 헌신 같았다니까. 강물을 소가적으로 막아놓은 뒤 거란군이 지나가기를 기다려 물 터뜨리고 기습을 해버렸다고. 강물 숫자도 그러마고? 나도 할 수 있어. 아니 답답한 사람아 설마 기습 때 쫓도 모르는 거 아니겠지? 퀴즈? 퀴즈를 판다고? 내가 다 설명했네. 그 거란을 뒤로 대하는 길. 장군님이 달성은 없다 하면서 거란 10만 대군이 거의 못쓰는 메인 그거 말씀. 강갑천 장군님은 신의 아들일지도 몰라. 팽팽한 전투와 글쎄 거란 쪽으로 바람이 불고 그쪽에만 소나기가 내리지 뭔가. 오, 양재 좀 대단한 것 같은데? 네, 귀주대첩 때 거란의 장수 소비압이 겨우 목숨만 건져 압록을 헤엄쳐 달아났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사실 귀주대첩 때 거란한 문사는 10만이었고 고려군은 20만이 넘었습니다. 고려군이 훨씬 더 많았군요. 적은 수의 군사로 맞서 싸운 다른 위대한 전투들에 비하면 이익이 휘었겠군요. 적은 수로 적을 물리친 것만이 자랑은 아닙니다. 저희는 거란의 침입을 미리 예상하고 군대를 키우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군대에 들어가 훈련하고 힘을 키웠기 때문에 거란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역시 한 명의 위대한 장군도 필요하지만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힘이 없었다면 역사에 큰 승리는 없었겠군요.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교과서 38쪽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38쪽부터 41쪽까지 내용을 연극으로 한번 꾸며봤어요. 우리가 연습도 많이 했으니까 연극 속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미 여러분들이 다 숙지를 하고 있지. 자, 조금 더 이제 거기에는 이제 대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생략된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역사 지도를 보면서 교과서 내용을 보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쪽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뭐 동그란 중요한 내용 표시하라고 하는 거, 밑줄 표시하라고 하는 거 잘 듣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38쪽. 거란은 당이 멸망했어요. 그쵸? 네. 지도에서 아까 설명했죠? 당이 멸망한 이후에 당나라의 저 북쪽 지역에서 세력을 키워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자, 이 나라를 세운 이름이
왕이 거란족이 나라를 세웠는데 나라 이름을 요라고 지었어. 요 나라가 된 거야. 거란요. 요 나라가 된 거야. 요라고 합니다. 아니. 그냥 거란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요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나라를 세웠는데 고려는 거란이 여러 방면으로 세력을 확장시키다가 발해까지 멸망을 시켰죠. 926년에. 네. 자, 그렇게 하니까 이 다음은 우리한테 고란이 발해 없앴으면 그 다음은 고려로 쳐들어오겠네? 다음에는 고려로 쳐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거란을 꾸준히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요 왕건 임금님 있죠? 고려를 세운 왕건 임금님? 혜빈이가 처음에 역할 맡았었지? 낙타를 저기 굴게 죽여라 하고 낙타 묶어라고 했던 그 임금님. 이 왕건 임금님은 거란을 무지무지하게 싫어했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도 남깁니다. 거란족하고 절대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유언까지 남기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고려는 계속해서 거란을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거란은 계속해서 고려한테 친한 척 혹은 교류하자고 찝쩍거렸어. 자, 근데 그 목적은 고려하고 진짜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거란의 진짜 목표는 우리 연극에서도 나왔지만 어디였어? 바로 송이었어. 그치? 근데 송나라하고 이쪽을 전쟁하려고 하는데 고려하고 송하고 친하죠? 네. 거란이 군사를 쫙 이끌고 송나라에 쳐들어갔을 때 고려가 송나라 돕는다고 뒤로 밀고 올라오면 어떡해? 뒤통수 맞겠죠? 그러니까 고려하고 친하게 해놓고 송나라를 치던가 아니면 고려를 완전히 정복해놓고 송을 치던가 해야 되겠지. 고려를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고려한테 시비도 걸어보고 친하게 지내자고도 해보고 계속 고려한테 거란이 그랬던 거야. 왜냐면 송나라를 치기 위해서 마음 편하게 뒤에서 안 쳐들어오겠지? 이런 불안한 마음 없이 마음 편하게 송나라를 치기 위해서 고려한테 자꾸 놀자 그랬다가 싸움 걸었다가 계속 그러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책 계속 갑니다. 셋째 줄에 이후 송이 건국되자 고려는 송과 우호적으로 지내면서 송하고 고려하고 계속 친하니까 거란을 찝찝해요. 자기네만 왔다 시키고 아까 연극 대본에도 있었지? 네. 거란 자기네도 요 나라 자기만 왔다 시키고 송하고 고려는 맨날 킥킥거리면서 자기들끼리만 놀아. 안 깨워줘. 속상하겠지 거란은. 자, 그러자 거란은 이 고려하고 송나라랑 같이 잘 노는 꼴배기가 싫어가지고 둘 중에 만만한 고려부터 쳐들어옵니다. 고려를 확실하게 제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송 쳐들어가요. 자, 근데 들어왔어. 그게 바로 뭐다? 거란의 1차 침입입니다. 우리 여기 아까 화면에서도 봤지만 연도가 우리가 연극에서는 한 연극에 쭉 담았지만 연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태조 왕건 임금님이 낙타를 갖다 묶어라 했던 것은 942년이고요. 이제 이 거란족이 진짜로 고려로 쳐들어온 거는 993년, 50년이나 지난 다음에. 어쨌든 자, 배경에서 진짜 쳐들어왔어. 그때 교과서 읽어볼게요. 이게 거란이 첫 번째로 쳐들어온 1차 침입입니다. 자, 고려가 첫 번째 전투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80만 대군이 쳐들어왔다 합니다. 아까 대사 있었지? 자, 그랬는데 이 몇몇 신하들은 그때 겁먹고 이렇게 얘기했어. 홍천이처럼 80만 대군을 저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는 사람도 있었고 동윤이처럼 거란한테 차라리 북쪽 땅을 조금 내어주고 항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근데 그때 서희라는 사람이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동윤이가 거란이 왜 쳐들어왔는지를 안 가. 거란이 왜 쳐들어왔어? 송나라하고 좀 놀지 말고 우리랑 놀자고 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 뜻을 알아차리고 거란의 진지로 찾아갑니다. 그게 서희의 간판이에요. 39쪽 볼게요. 자, 이러는 와중에 거란 장수 소순영은 고려를 공격하면은 너희 생각해봐. 고려를 진짜 없애버리고 싶으면 여기서 군사를 이끌고 쭉 내려와야 되겠지. 근데 안 내려오고 여기서 한판 이긴다. 그 다음부터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시간을 천천히 끌고 여기까지 안 왔어. 거란이 그때 여기까지밖에 안 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서희가 자신감과 확신을 얻은 거야. 아, 거란 지금 우리하고 싸우는 거 아니구나. 뭔가 떼스로 왔구나. 알아차린 거야. 그래서 서희가 제가 한번 가서 이야기해보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대사처럼. 자, 그래서 서희는 고려와 송의 끊기를 원하는 니네 이제 송하고 놀지마 우리랑 놀아 하려고 거란이 온 거잖아.
그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서희가 거란 장수 소손영의 진영으로 찾아갑니다. 그게 바로 서희의 단판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 대사에 자세하게 나왔지만 거란이 그 밑에 만화 장면에도 나와 있죠? 여기 우리 대사랑 거의 비슷하지? 네. 우리 대본이랑 거의 비슷하죠? 네. 소손영이 야 너희는 신라에서 생긴 나라고 처음에 신라에서 생겼잖아, 그렇지? 신라랑 후백제 통일해서 생긴 게 고려잖아. 거란에서 너희는 신라에서 출발한 나라고 우리는 옛 고구려 땅에 살고 있는 나라인데 옛날 고구려 땅 니네가 이 정도 차지하고 있잖아. 지금 이거 옛날 고구려 땅이잖아. 이거 내놔. 소손영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서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우리는 나라 이름이 고려야. 나라 이름이 고구려 이어받은 나라야. 우리가 고구려 땅을 이어받았는데 니네가 지금 고구려 옛날 땅 여기 있잖아. 이거 내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서희가 소손영은 할 말이 없죠. 했지? 이선이가. 그죠? 기억나지? 그건 그렇고 이러면서 말을 돌리죠. 자, 그 다음 시비 건 게 뭐야? 이선아 뭐였어? 한단 대사가 뭐였어? 칼 꺼낸 다음에 그렇지. 우리하고는 육지로 연결돼 있는데 왜 우리랑 안 놀고 맨날 힘들게 바다 건너서 쟤들하고 노냐? 그랬지. 그랬더니 서희가 뭐라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댔어요? 야 너네 거란하고 우리 고려 사이에는 여진이 가로막고 있잖아. 쟤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가려고 해도 여진족이 자꾸 도적배처럼 이러면서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여기 막연히 지나갈 수가 없어. 니네가 이 여진족을 쫓아내주면은 그래서 여기에 우리 둘 사이에 통로가 뚫리면 그때는 우리 교류하자 라고 서희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소손영이 보고 그러면서 돌아가는 길에 여진족을 싹 청소해 줍니다. 죽여. 그래서 소손영이 돌아가는 길에 여진족을 싹 청소해 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돌아갔어. 그랬더니 이제 고려군이 이때다 하고서는 군사를 이끌고 여기 여진족이 사라진 빈 땅에 가서 성을 세웁니다.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나 되는 성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가 고려의 영토가 이렇게 됐어요. 이제 압록강하고 만났어. 고려의 영토. 이만큼 더 차지했죠? 진짜로. 그다음 엄청나게 튼튼한 요새를 지어서 결론 스포를 얘기하면은 나중에 거란족이 멸망할 때까지 이 6개의 성은 한 번도 뺏긴 적이 없어. 계속 고려 땅이 됩니다. 여기가 아주 우리 국방상 중요한 곳이에요. 자, 이게 이 6개의 성, 이 6개의 성이 교과서에 나오죠.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강동 6주. 압록강의 동쪽에 있는 6개의 마을이다. 강동 6주가 바로 이겁니다. 됐습니까? 다음 장 넘겨보세요. 다음 장에 지도 하나 있지? 네. 자, 거기 보면 빨간 점으로 찍힌 이 6주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제일 보이는 게 흥화진. 우리 대사에 나왔던 거죠. 흥화진. 뭐야? 네. 지도에 흥화진 찾았어? 그 밑에 뭐야? 용주, 그 다음, 철주, 그다음. 통주, 그 다음. 안유, 안용진은 빨간색 아니죠? 빨간색으로 친 지도. 박주. 박주 위에 비주, 귀주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 비주대첩. 귀지 아니고 비지대죠. 귀주대첩에서 그 귀주죠. 이 6개의 성을 이때 쌓은 겁니다. 거란이 여진족 청소해주고 간 그 자리에다가 성을 쌓은 거야. 그래서 우리 땅이 된 겁니다. 거의 공짜로 땅 얻은 거죠. 그러면 여기는 옛날 원래 뭐 누구 땅이었냐면 옛날에 발해 땅이었잖아. 옛날에 발해 있을 때 여기 발해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죠. 발해가 멸망하고 나니까 여진족이 공짜로 와서 살던 땅이었는데 여진족 쫓아내고 거기에 우리 고려 땅을 세운 겁니다. 자, 그 다음 40쪽 볼게요. 1차 침입 이후에 고려는 다시 거란의 침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란의 두 번째 침입이야. 거란이 이러고 나서 언제 또 쳐들어오냐면 거의 한 17년, 거의 20년 정도 뒤에. 자, 이때는 거란이 알았어. 지난번에 요거까지 왔다 여기서 시간 끌었다 그랬죠? 요번에는 그냥 쭉 해서 고려 수도까지 쳐들어옵니다. 심지어 고려 수도가 함락됐고요. 고려 임금님은 이 남쪽 지방까지 피난까지 갔어. 아주 큰일 날 뻔했어. 그랬는데 그때 무슨 장군? 강남청. 아니 말고 양규. 양규 장군이었죠.
양규 장군이 진짜 목숨 걸고 그 거란족한테 그 붙잡혀갔던 우리 백성들 3만 명 구해내고 마지막 군사까지 싸우다가 우리 고려 군사가 전멸했어. 다 죽었어. 양규 장군님까지 화살에 맞아서 돌아가셨죠. 그러면서도 우리 백성 3만 명 이상을 구하고 끝까지 버텨서 결국에는 거란족을 물러가게 합니다. 근데 이때가 제일 심하게 우리가 거란족한테 당했어요. 자, 이 고려는 그때 돌아가는 거란을 끈질기게 공격해서 많은 피해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거란은 보세요. 다시 쭉 보고 있지. 2차 침입 이후에 거란은 돌아가고 나서도 이때는 우리가 이겼다고 말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고려에서 이 강동육주, 야 그때 우리가 여기 만들어준 거잖아. 내놔, 다시 내놔 이랬어. 그래서 고려가 일단은 알겠어. 그리고 야 고려, 니네 우리 거란 황제 만나러 직접 거란까지 찾아와. 이런 요구도 했어. 그래서 고려가 알았어 일단 집으로 돌아가 보냈거든. 근데 고려가 그 이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강동육주 안 돌려주고요. 고려의 왕도 거란 황제 만나러 안 갑니다. 자, 그래서 이 거란은 어땠을까? 화가 나죠? 네. 그러고 나서 5년 정도 뒤에 이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것 봐라. 우리한테 이거 강동육주 돌려주고 임금이 우리를 만나러 온다고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켜? 하면서 5년 뒤에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게 세 번째 3차 침입. 됐습니까? 네. 자, 41쪽으로 갈게요. 자, 그런데 고려는 거란족이 그때 강동육주 돌려줘. 니네 임금이 우리 황제 찾아 인사하러 와. 그래서 알았어 이렇게 보내놓고 약속을 안 지켰잖아. 그냥 아무것 믿는 구석도 없이 그냥 약속 안 지키고 배째한 걸까? 아니겠죠. 예. 우리가 이렇게 하면 거란족이 분명히 다시 쳐들어오라는 거라는 걸 예상을 했겠지. 네. 그러니까 약속 안 지키고 거란 일단 돌아가게 해놓고 그 사이에 군사들도 많이 모으고요. 성들도 다시 짓고 무기도 갈아짓고 군사훈련도 열심히 한 거야 5년 동안. 그러고 나서 쳐들어올 테면 쳐들어와봐 이러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나서 진짜 5년 뒤에 거란족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41쪽. 고려는 거란의 침입을 예상해서 강감찬에게 물자를 준비시키고 군사를 훈련시키는 등의 대비를 하게 했습니다. 강감찬 장군입니다. 동그라미 한번 쳐주자. 자, 그리하여 거란이 고려를 침입해 왔음에도 고려는 아주 효과적으로 거란을 침입할 수 있었어. 우리 마지막에 지향이가 했던 그 강감찬 장군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었지만 거란이 쳐들어온 숫자보다 우리 고려 군사가 더 많았어. 네.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그죠? 쳐들어올 거 예상하고 미리 준비를 확실하게 해놨거든. 자, 거란은 계속 패배하면서도 꾸준히 이 고려 수도 개경까지 밀고 내려옵니다. 밀고 내려왔지만 결국에는 이 고려는 개경 근처에 있는 군인하고 사람들 전부 성 안에다 집어넣고 성 바깥에는 뭐 주워 먹을 거 하나 없이 만들어놨어. 거란족은 이 멀리서부터 이렇게 왔는데 지금 먹을 것도 떨어져 가는데 성 주변에서 이렇게 뭐 곡식도 뜯어먹고 이래야 되는데 성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고 고려 사람들은 전부 성 안에 들어와서 성문 꼭 잠그고 있어. 너무 힘든 거야. 에이, 안 되겠다 가자 이러고 돌아가요. 돌아가다가 이 강동육주 중에 하나인 귀주 근처에서 강물을 소가죽으로 막고 지쳐서 돌아가는 이 거란 군사들을 기다렸다가 강물을 탁 열어서 강물을 싹 쓸어 내려가고 그때 뒤통수에서 쳐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거란족을 엄청나게 몰살시켜버립니다. 10만 이상의 군대를. 자, 그래서 거란은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닫고 돌아갔고요. 강감찬을 비롯한 고려군은 돌아가는 거란군을 귀주 근처에서 아주 크게 물리쳤습니다. 고려사라는 역사책 거기 밑에 여러분들 자료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거란군이 귀주를 통과하자 강감찬 등이 동쪽 교외에서 맞아 싸우니 양쪽 군사들이 서로 대치하여 승패를 결정짓지 못했다. 김종은이 군사를 인솔해 그곳에 이르니 갑자기 비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와서 깃발이 북쪽을 가리켰다. 이거 우리 대사에도 있었죠? 동현이가 했었지? 바람이 갑자기 거란 쪽으로 불고 이거 있었죠? 진짜 역사에 있었던 얘기. 고려사라는 역사책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우리 고려군이 그 기세를 타고 용기백배하여 격렬하게 공격하니 거란 군사들이 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 10만 군사 중에서 살아서 돌아간 사람이 겨우 수천 명이었으니 거란이 이토록 심하게 패배한 적이 없었다. 이 전투의 이름이 귀주 대첩. 우리나라 역사
남는 3대 대첩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가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마찬가지로 강둑을 했다가 다 쓸어버렸던 그 살수대첩. 그래서 대사 중에 있었지, 을지문덕 장군님의 헌신 같았다니까 이런 말 있었죠? 을지문덕 장군의 귀주대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귀주대첩의 모습은 요 밑에 그림으로도 나와 있고요. 이건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대 대첩이 이순신 장군님의 한산도 대첩, 임진왜란. 그건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조선시대 배울 때 공부하겠죠. 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의 침입, 거란이 3번이나 쳐들어왔지만 결국 3번 다 어떻게 됐어요? 실패하게 되고요. 거란 쪽은 역시 이제 힘을 잃고 점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고려를 괴롭히는 세력은 누가 될까요? 누군가 더 괴롭히겠지. 거란 쪽은 이제 점점 힘이 떨어졌어. 다른 나라. 여진. 내가 다음 장 넘겨오면 봐. 지금 여진 막 흩어져 살던 이 여진들 있죠? 청소당했던 그 여진. 얘들이 힘을 길러요. 얘들이 힘을 길러서 나중에 금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고려를 괴롭히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금한테 괴롭힘 당하는 것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남겨보면 나중에 세월이 좀 더 지나서 몽골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요. 지금도 있지만 몽골한테는 정말 심하게 우리가 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고 요 이제 여진족 금나라한테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들을 아마 중학교 가면 배우게 될 거예요. 금나라도 요거 하게 되고요. 어쨌든 거란이 3번 쳐들어오고 이 이후에 우리는 이 북쪽에서 이런 애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이쪽에다가 성을 연결해서 이렇게 두꺼운 성벽을 짓습니다. 이 이름이 엄청 길게 지어요. 천리장성이라는 큰 성벽을 지어가지고 북방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한 방어선을 건설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거란 다음에 몽골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힘들게 했는지 알아볼 거고, 아까 송나라도 잠깐 이름이 나왔었는데 송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한 번도 다툼 없이 사이좋게 지냅니다. 자,